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강가인류문명 2조 김지윤, 한민경, 이유빈입니다. 저희 조는 우선 나일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나일강 소개, 삼각주, 오염, 물분쟁 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나일강 소개, 삼각주 부분의 발표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나일강의 전반적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를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은 빅토리아호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하는 6,690km의 긴 강입니다. 유역 면적은 340만 제곱킬로미터로 에티오피아, 이집트, 남수당 등의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발생시킨 강입니다. 나일강만큼이나 나일강의 삼각주 또한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일강의 삼각주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부근에 위치합니다. 삼각주의 해안선은 서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동쪽의 포트사이드까지 분포합니다. 삼각주의 세로 길이는 160km이고 면적 25,000제곱킬로미터를 가지며 아치형 모양입니다. 나일강의 삼각주에는 많은 인구가 분포합니다. 이집트 인구의 절반인 3,900만 명이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제곱킬로미터당 1,000명 이상의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집니다. 삼각주의 인근 도시에는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등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삼각주의 인간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각주의 높은 인구 밀도, 이집트 문명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관계만 비옥한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통해 이집트 식량의 60%를 수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삼각주의 스웨즈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지중해의 포트사이드 항구와 홍해의 스웨즈 항구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우회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세단거리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로써 나일강의 삼각주의 도시들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삼각주의 높은 인구 밀도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삼각주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해 곡창지대로서의 이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유입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농토의 20%가 물에 잠기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해수면의 상승과 담수의 후퇴는 전이대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 해수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이대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 구간을 의미하는데 전이대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로 인해 해수가 내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나친 지하수 개발로 대수층의 물을 퍼올림으로써 해수가 유입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30년 내로 델타 지역의 60%가 바닷물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해지고 이집트의 식량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 뿐더러 델타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살 곳을 잃고 굶주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일강의 오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나일강의 오염 파트를 맡은 한민경입니다. 우선 나일강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일강은 유역 면적이 3.3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유역 인구는 1억 8천만 명가량으로 매우 많습니다. 현재 나일강에는 아스완 하이댐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주요 댐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그랜드 이디오피안 르네상스 댐이 건설 중입니다. 댐들은 모두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에는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호수인 나세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역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예로부터 화물 수송과 각종 관광 및 유람선의 통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ERD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그랜드 이디오피안 르네상스 댐은 다음 지도에 보이는 위치에 건설 중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부근에서 나일강은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으로 갈라지는데 그랜드 이디오피안 르네상스 댐은 청나일강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이디오피안 르네상스 댐은 밀레니엄 댐 또는 하이데이스 댐으로도 불립니다. 이 댐은 2011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설 비용은 약 7조가량 투자되었고 완공 이후에는 1년에 약 6,000메가와트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보신 댐의 위치를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지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나일강의 대표적인 댐인 아스완 하이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스완 하이댐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에 건설을 시작해 1971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기존의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02년 건설되었던 아스완 로우댐의 상류 7km 지점에 건설되었고 높이 111m, 길이 3,830m의 크기를 가지고 연간 발전량이 2,100메가와트에 달하는 댐입니다. 다음은 아스완 하이댐의 모습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아스완 하이댐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완 하이댐은 중심부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필댐의 일종입니다. 댐의 중심부는 점토로 만들어졌고 그 아래로는 약 225m 깊이로 그라우트 커튼이 수직으로 존재해 그라우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라우트란 누수를 방지하거나 토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집안에 갈라진 틈에 주입해주는 충전재입니다. 아스완 하이댐은 그라우트로 시멘트와 점토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림에 보이는 필터와 집수공을 이용해 댐 내에 유수와 유사 입자를 모을 수 있게 설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인해 생성된 인공호수인 나세르 호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세르 호수는 나일강이 아스완댐의 막힘으로 인해 생성되었습니다. 면적은 5,250제곱킬로미터이고 평균 수심은 25m에 달합니다. 나세르 호수는 관광 및 낚시터, 화물 수송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세르 호수의 화물 수송 모습과 나세르 호수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 사람들이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나일강은 최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환경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당시 이집트의 인구는 8천만 명 가량으로 인근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반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은 2025년이 되었을 때 가장 작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인 현재 이집트의 인구는 이미 9,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의 물 공급량은 인구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나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나일강의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는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의 90%가 국토의 3%밖에 되지 않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밀집된 농경지에서 유출된 비료와 농약 잔류물 등이 나일강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오염 문제가 심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높지는 않지만 인구의 90%가 상수도 혜택을 받는 가운데 하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0%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40%가 버린 하수가 나일강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9만 명의 이집트인이 오염된 나일강 물로 인해 신장, 간 질환 등을 앓다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스완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일강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홍수 시 상류의 토사가 내려와 하류에 퇴적되어야 하지만 아스완댐의 건설로 인해 토사가 하류에 퇴적되지 않아 하류의 토양이 척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나일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영양물질 역시 감소해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나세르 호수에서 다량의 물이 증발해 물의 염분도가 증가하고 해충으로 인한 말라리아와 전염병 발병률도 증가하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공장들 역시 오염의 원인입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공장지대에서는 폐수를 방출해 식수로 오염시키고 공장 용수로 연간 전체 물 사용량의 40%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된 공장 용수는 약 85%가 강으로 돌아가는데 나일강 유역 4천여 개의 공장 가운데 12%만이 폐수를 처리하고 방출한다는 점을 통해 나일강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나일강을 크게 오염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공장에는 크게 식품처리 공장과 화학산업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일강을 지난 연간 9천여 척의 유람선과 유람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나일강을 오염시킵니다. 또한 사탕수수 산업과 양파 건조 공장들, 설탕 공장 등이 나일강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의 수질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이 NCBI, NRI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지점은 왼편의 지도와 같이 나일강을 따라가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각각의 모니터링 지점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수질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수질 평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나일강은 대부분의 무기물 기준에 대해 이집트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상했던 것처럼 심각한 수질 오염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속이 특별히 느린 해가 아니라면 낮은 농도의 오염 물질들은 나일강의 자정 능력으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2002년 자료이고 이후에는 이집트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질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간접적 데이터를 통해 최근의 나일강 수질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4년에 나일강에 함유된 살충제, 즉 농약 성분 중 위협적인 요소들을 표시한 표입니다. 이 표를 분석해보면 현재 나일강은 높은 농도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 나일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폐수가 되어 나일강으로 유입되는 오물을 비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과 공장의 산업폐수 처리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 그리고 중금속 제거 능력을 가진 식물인 히아신스를 이용해 나일강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처리된 하수를 나일강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고 사막으로 돌려 식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를 맡은 이유빈입니다. 저는 나일강 물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일강의 물 분쟁은 이집트와 다른 유역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에서 2000년대까지 관세기 이상을 이집트는 나일강을 거의 독점해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한 다른 유역 국가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2010년에 이르러서 이집트, 수단을 제외한 유역 국가들은 공정한 나일강 이용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바로 작년에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 3국이 모여서 나일강 수자원 공유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 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나일강이 이집트라는 나라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구 밀도 사진을 보시면 나일강을 따라서 붉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집트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나일강 연안에 이집트 전 인구의 약 90%인 9천만 명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강우량이 극히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담수 수요의 90% 이상을 나일강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집트는
나일강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나일강 이용 관련해서 체결된 두 조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1929년 이집트 대통령과 영국 대사인 조지 로이드 간에 체결된 나일강 분할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수력발전소 건설과 다른 장비 및 노동력의 투입을 금지하고 이집트가 이를 감독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군이었던 이집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 조약을 맺게 된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조약은 195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수단과 이집트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일강 전면 통제와 이용권을 이 두 나라가 갖고 이로써 나일강물의 75%를 이집트가 15%를 수단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단, 이집트를 제외한 다른 유역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약으로 이집트는 반세기 이상 나일강에 대한 사실상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소련의 도움으로 아스완 댐 건설을 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유역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14일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상류 5나라가 공정한 나일강 이용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두 개의 조약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2010년 사업비 42억 달러를 들여 나일강 상류의 청나일강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나우다 댐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댐의 건설로 청나일강의 물길이 바뀌면서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다가 작년인 2015년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됩니다. 3월 23일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 이 세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나우다 수력발전댐 건설을 허락하고 나일강 수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나우다 발전을 통해 6,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에서 발전한 전기를 나일강 하류 국가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나일강 수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합의를 이룬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에 대한 발표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